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회에서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공매도 카르텔 해체해야 된다. 여기 공매도 카르텔이 지금 우리 개인 들의 이제 재산을 강탈하고 있는 거니까 온갖 불법과 편법을 이제 다 동원해서 강탈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 준다고 했으면 말을 안 꺼냈으면 모르는데 말을 꺼냈으면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11월 6일 날 공매도 제도 이제 뭐 완전 금지시킨다라고 발표했는데 금지 안 됐습니다. 2차 전지는 오히려 공매도 잔량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거는 신용만 한 거고 실제로는 이제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를 통해서 지금 공매도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건 관련해서 이제 이복현 원장이 이제 28일까지 조사하겠다. 조사해서 불법이 있으면 금지시키겠다. 이러면 11월 말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데 지금 강간무소식이에요. 있다고 하니 이 나라가 이게 꼴이 말이 되냐고. 지난달에만 기대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들고 일난 거 아닙니까? 3만 명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3만 명 모였는데 이것도 그 불법 공매도 카르텔이 다 이제 사회 곳곳에 압력하고 이제 힘이 파워가 세기 때문에 기사 다 안 나오게 다 중간에 다 막았고 오마이뉴스에서 기사 딱 실린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럼 미쳤다니까 지금 나라가.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그 핵심적인 주장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그것이 존재 이유인데 외국인과 가진 자들이 국민들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부당하고 비윤리적으로 강탈하고 있는데도 국가가 국민 재산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겠냐. 저희는 총선입니다. 그 표로 우리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혁 작가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기업 밸류에이션 클래스 드디어 여러분들께 선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올바른 밸류에이션을 하실 수 있으면 큰 부자가 되는 길이 열려있다. 지금 당장 그리고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강의입니다.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사해보니까 2021년 5월부터 그때가 이제 공매도가 제기된 시점부터 해서 이제 11월 20일까지 공매도 잔액 비율 상위 10개 종목의 공매도 추정 손익을 계산해보니까 총 마이너스 1,706억이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8개는 공매도가 벌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벌어가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개 종목에서만 크게 손실이 나서 전체가 마이너스 1,706억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에코프로가 BM이 8,330억, 에코프로가 7,587억을 손해본 겁니다. 누가 손해받겠습니까? 공매도 쳤던 애들이 손해받겠죠. 네.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들이에요. 기관 외국인들 1조 6천억을 뺏어갔고 제가 우리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들한테 골고루 나눠준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의도를 내놓으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8개는 이익이 났는데 그렇죠. 8개에서 이제 1조 4천억을 벌어갔는데 예, 에코프로 BM으로 1조 6천억을 터져갖고 상계를 하니까 한 마이너스 2천억 정도 됐다는 야, 거죠. 그렇구나. 그래도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네. 이런 사례가 처음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겼다고?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가 1조 6천억을 벌었다고. 내가 1조 6천억에 국민 재산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럼 나 표창해야 될 거 아니냐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보면 공매도 금지 이후에 개별 주식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확대돼 갖고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선물 미결제 약정이 100만 개 계약 이상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2차 전지들 주식들을 이제 지금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는 이제 그거고요. 이게 12월 14일이 만기입니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네요. 이때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제 롤오버를 해서 이제 3월물 개별 주식 선물 공매도를 치고 뭐 이런 형태가 될 텐데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2월 14일이 되게 좀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이제 상황이라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 얘기가 그겁니다. 공매도 금지 한 달에 에코프로 BM 잔고 늘어난 배경에서 보면 지금 전형적으로 공매도 잔량이 늘어나는 주식들은 주가가 상승하고 공매도 잔량이 다시 늘어나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좀
상승하지 않거나 상승하더라도 상승률이 좀 미약한 네. 그런 현상들이 엄연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지만 소폭 하락했고요. 이거는 이제 호텔신라라는 종목 자체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거고, HLB는 10%대, LNF는 25%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LNF는 최근 거 보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한 13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18만 원 넘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공매도 잔량 이제 주는 거하고 같이 좀 맞물려 있는 거고요. 이제 하나증권 얘기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해 놓으니 주가가 올라가더라는 얘기니까 주가 올라가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그러면 금지해야죠. 네. 아니 이 진짜 윤석열 정부는 정권 유지하고 싶으면 똑바로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 사람 그쪽 사람들한테 아마 돈 뭐 각종 정치 자금 이런 걸로 해서 돈 많이 받고 평소에 잘 아는 사이니까 그 사람들 편들어주고 싶긴 할 텐데 그 사람들 편들어주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표는 못 받을 거예요. 1,700만 표가 이 공매도 이제 그 제도 개선하는 거하고 다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준다고 말만 하고 안 주고 이제 시행한다고 얘기만 하고 자꾸 시행 안 하고 이러면 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유권자기도 하니까 1,700만 주권자들이 당신들 가면 안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첫날 14만 주가 줄었어요. 그날 어떻게 됐죠? 상한가 갔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후에 다시 공매도 잔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떨어졌다가 최근에 44조 원 이제 그 수주 발표하면서 이제 공매도 금지된 그 무렵,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되고 첫날 올라갔던 그 가격대로 지금 다시 회복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지 않았다 하면 지금 이게 지금 잔고 수량 역대 최고치 533만 주인데 이거를 지금 넘어섰다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겠죠. 로켓처럼 가겠죠. 지금 이 관련돼 갖고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가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UBS, JP 모간 등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했다고 말만 하지만 사실은 바뀐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더 늘어나 있는. 아니 당신들이 얘기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당신들이 얘기하고 그 이제 뭐 집권 여당 뭐 금융감독원 뭐 윤석열 정부에서 다 한결같이 공매도 금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오는 상황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권 넘어가서 식물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그래 계속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여기도 나오지만 공매도는 금지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증시 차입 공매도 잔고 금액 순위를 보면 보십시오. 에코프로비엠 1조 1,000억이었는데 지금 1조 5천억이에요. 네. LG엔솔은 뭐 그럭하고 에코프로 늘어났고 포스코 퓨처엠 2,000억 늘었고 포스코홀딩스 마찬가지 다 그래요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금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금지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금지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금지 안 한 거 아닙니까? 왜 국민을 속이냐고요? 왜 주권자를 속이고 왜 유권자를 속이냐고요 지금. 말을 내뱉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이런 놈의 정권이 다 있습니까 지금. 이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해 갖고 이제 걔들이 자꾸 업자들하고 짬짬이 해 갖고 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이제 만들어 갖고 그걸로 이제 기울어진 농장을 평평하게 만들었다 이 지랄 하고 있는데 네.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핵심은 가진 자들의 카르텔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네.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기 외국 기관들이 20배 치니까 걔네들도 20배 칠 수 있게 해줄게. 못 쳐요 20배. 거기 이제 항상 보면은 모든 법안이나 이런 이제 그 악법 같은 것들은 디테일이 숨어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기관들은 이제 그 105%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그러니까 담보 비율 105%라는 얘기가 이제 20배 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20배 칠 수 있고 그 보면 법안이 어떻게 되냐면은 최대 105%까지 최소 105%까지 그러니까 최대 20배까지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최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증권사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판단하기에 얘들은 좀 이제 뭐랄까 저 돈이 많다. 좀 신용도가 이제 믿을만하다 하면은 20배를 최대 20배까지 준다는 거고 개인들은 믿을만 하잖아요. 이제 뭐 신용도가 기관들에 비해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최대 20배로 되어 있지만 너는 네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너는 2배나 3배만 해라.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법률 규정상에 기관도 최대 20배, 개인도 최대 20배라고 돼 있다고 해서 같은 거라고 지금 우기는 거라는 겁니다. 네. 말이 되냐고 말이.
첫 번째로 이게 이제 불법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매도 전산화를 하라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공매도 전산화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처럼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난무해도 지금 찾아낼 방법이 없으니 찾아낼 방법을 니네가 만들어서 갖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못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어려우면 때려치라고 그 자리에 때려치라고. 아니 어떤 그 저기 사기업의 회장이 야 이거 해갖고 한번 해봐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방법을 찾아갖고 보고를 해야지.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저기 부하 직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장 모가지지. 이 새끼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국민의 공복이 돼야 될 인간들이 지금 개간들 얘들 그 저기 외국인들 앞잡이가 돼갖고 걔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니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무지성 더블업 공매도예요. 어떤 거냐면 에코프로가 이제 1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20만 원 됐어요. 2배 올랐잖아요. 그럼 얘들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공매도부터 쳐. 치고 나서 올라가잖아요. 40만 원인데 그러면 2배를 쳐요. 맨 처음에 이제 그 2천억 됐을 때 20만 원 됐을 때 1,000억을 쳤다고 하면 20만 원, 40만 원 되면 더블업 해갖고 2천억을 칩니다. 이 40만 원 됐죠. 그다음에 돌려서 80만 원 됐죠. 그러면 4천억을 쳐요. 150만 원 갔잖아요. 그럼 그게 더블 간 거니까. 무조건 이기겠네요 언젠가는. 8천억 치는 겁니다. 쳐갖고 기다리다 보면은 그렇게 아니 열 몇 배가 주가가 올랐는데 중간에 50%안 떨어지겠냐고. 떨어졌잖아요. 지금 60만 원이잖아요. 지금 갚으면 그동안 20만 원 쳐갖고 손해봤던 거를 한 기회 다 회복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보 비율 105%를 걔들이 계속 주장을 하는 거고 20배 레버리지 칠 수 있게. 네. 그다음에 상한 기한을 무제한으로 두려고 하는 겁니다. 1년이고 2년이고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거죠. 야, 그럼 맨 마지막에 한 번만 이기면 되니까. 그래요. 한 번만 이기면 되니까. 예.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런 이제 장기 과제이긴 할 텐데 업자하고 금융당국의 이런 유착관계, 이제 카르텔 구조를 사실 혁파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사실 이게 이제 근원적인 해결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같이 사우나도 가고 골프장도 가고 아가씨 끼고 룸빵에서 술 처먹고 이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뭐랄까 이 커넥션이 돌아가게끔 돼 있는 구조를 혁파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봐서는 가장 선결해야 될 과제는 뭐냐면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의 월급을 2배로 올려줘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금융감독원 이제 직원들의 연봉이 공무원에 비해서는 같은 이제 그 뭐랄까 이 같은 연차에 이제 행시를 통과해서 이제 그 올라가는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감독하는 이 금융기관들은 너무 차이가 월급이 많이 받는 직종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마음속에 상대적인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잖아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조금 다니다가 이게 이제 그러네요. 자리가 이렇게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다니다가 업자들 말 잘 들어주고 너네들 필요한 건 뭐냐? 그래? 공매도 제도를 너네들 편에 맞게 그렇게 불공정하게 하면 너네들 좋아? 해줄게. 해주고 이제 평소에는 골프 접대 받고 이제 룸빵 가서 아가씨 끼고 술 먹는데 술값 대신 대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퇴직하면 그 회사를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의 가장 큰 꿈이 뭐냐면 부원장보까지 달고 부원장보하고 나오면 어디 가냐? 김현장을 가요. 노펌을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요. 왜 노펌을 가냐? 금융감독원이 지금 이런 각종 이제 이 뭐랄까 처분 내리고 하는데 쥐들 마음이에요. 자의성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만약에 그런 건이 생겼을 때 그 이제 김현장에 있는 그 소속돼 있는 정관을 활용해서 그쪽으로 이제 저 소송을 주면 벌금 1조 맞을 거 5천억 맞게 하고 벌금 1,000억 맞을 거 뭐 500억만 맞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100억 줘도 비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지금. 채찍과 당근을 같이 줘야 되는. 당근은 월급 올려주고 대우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그 금융 회사들보다는 연봉이 높아야. 그래야지 그렇지. 이제 내가 감독하면서 얘들 말을 안 듣기도.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짬짬이 놓고 이제 이게 뭐 골프장 가서 걸렸다든지 룸사롱 가서 걸리면 그 새끼들은 단칼에 조져야죠. 그러니까 뭐 감옥을 쳐넣는다든지 영영 뭐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이 문제가 사실 해결이 되는 거고요. 뭐 쉽게 하겠습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될 수 어차피 장기 과제니까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바뀔 수 있게끔 제가 계속해서 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금감원에서 시장 조성자 이제 그다음에 유동성 공급자 LP의 공매도를 금지하는 진짜로 공매도를 완전하게 금지하는 발표를 하게 되면은 못 견디고 쇼크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복현 원장이 의지에 달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해주면 음. 우리가 이제 좀 좋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안 해주면 투표로 심판하면 됩니다. 네. 뭐 심플한 거죠. 그래서 이제 투표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정부에 또 요구하면 되니까. 아, 네. 요게 2020년 10월달에 네. 나온 발간된 2차 전지 전기차 시대 그 많은 싱하를 누가 다 먹을까 해서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이용욱 애널리스트가 발간했던 이제 인덱스 리포트고요. 네. 이게 인덱스 리포트라는 게 이제 되게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한 50페이지 정도부터 해서 한 200페이지까지 가거든요. 네. 거의 뭐 책급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건데 이런 리포트는 좀 하나 소정을 하시고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좀 숙지를 사실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들이 뭐 전기차가 안 팔린다든지 뭐 중국 LFP가 뭐 저쩌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이제 노이즈들이 그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이제 사실 유포되고 있는데 네. 2022년 10월 그러니까 작년 1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얘기했던 거 하고 지금 하고 이제 어떤 부분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바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사항에 대한 좀 더 이해가 좀 이제 더 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요 리포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갖고 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년 전 정도 1년 전입니다. 예. 예. 22년 10월에 이제 예상을 했었던 GM의 23년 출시 예정돼 있던 전기차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나올 예정이었고요. 23년 출시되는 GM의 전기차 라인업에서 왼쪽에 허머는 이미 나와 있고요. 근데 이제 저거는 뭐 그 뭐랄까 이제 볼륨 모델은 아니고 소수의 이제 특수한 고객층에만 파는 되게 이제 고가의 그런 차량이었고요. 지금 저거는 이제 나와서 지금도 이제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리릭 저 차가 이제 저 테슬라 모델 S급에 좀 해당되는 이제 그런 형태 지금 팰리세이드 정도 이제 되는 이제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게 22년 하반기에 지금 출시 예정이잖아요. 네. 근데 출시가 이제 일부는 되긴 했는데 아직도 대량 생산 안 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실버라도 이제 저게 픽업 트럭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픽업 트럭이 이제 과거부터 보면은 쉐보레 실버라도, 그 다음에 이제 포드의 F150, 그 다음에 이제 저기 크라이슬러의 랩터라고 그 세 차종이 전통적으로 베스트셀러예요. 네. 보통 이제 한 70만 대에서 한 100만 대까지 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팔리는 차거든요. 미국인들의 되게 가장 좀 선호하는 이제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차가 23년도에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아직도 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GMC 시에라 저것도 23년 초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저것도 안 나왔고요. 블레이저도 23년 여름인데 안 나왔고 이코녹스도 23년 가을인데 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24년으로 다 연기가 됐습니다. 네. 대다수가 24년으로 출시 일정이 지금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일이 왜 생겼냐?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기차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그 세부 사항이 있어서 각종 사소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GM하고 LG 엔솔이 같이 이제 협력해서 만든 게 이제 얼티엄 셀즈인데 네. 그게 21년 가을 겨울에 아마 완공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년 차, 3년 차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가동률이 75%밖에 안 됩니다. 100%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터리도 사실 좀 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팩토리 제로라는 이제 그 전기차 전용 공장이 21년 가을에 11월달에 완공이 됐을 겁니다. 11월에 완공돼서 그것도 지금 이제 가동한 지가 3년째 되고 있는 만으로는 한 2년 정도 된 건데
그 공장도 아직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생산이 원활치 않아서 신규 차종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특히 4, 4분기에 UAW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가장 좀 결정적인데 지금 IRA 규정상에 지금 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냐면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차값을 세이브를 할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살 때 주는 게 아니고요. 1년 지나갔고 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을 감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3년에 사면 실제로 이제 그 24년 5월 달에 이제 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해서 1,000만 원을 돌려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 때 바로 1,000만 원 깎아주잖아요. 네. 대개의 경우는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뭐 똑같은 거긴 하지만 사는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 처음 살 때 1,000만 원은 깎고 사는 게 훨씬 부담이 덜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규정이 10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여기 중앙일보 기사 10월 7일 날 보면은 미국이 내년부터 전기차 살 때 바로 세액 공제. 살 때 바로. 예. 그게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거든요. 어. 그러면은 23년에 사겠습니까? 23년. 그렇죠. 기다리겠죠. 기다리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아까 나왔던 이제 23년에 나오기로 했던 하반기에 나오기로 했던 차량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출시 일정이 계속 밀렸는데 네. 보니까 23년 여기보다 24년에 가야 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올해 23년 하반기 들어갔고 이제 뭐 상당 조금 슬로우하게 느껴지는 2차 전지 관련된 그런 이제 매출들이 내년으로 다 이연되겠다. 그럴 것 같으네요. 예, 24년대부터는 이제 이게 음.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세액 공제도 받고 신차 모델로 나오고 하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크게 이제 붐이 일어날 거고, 그거는 한국 2차 전지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큰 호재로 그 매출 성장으로 이제 다가오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리튬 가격도 다시 상승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P와 Q가 같이 늘어나서 실적이 내년부터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요거 한번 펴보시면 이것도 그 하나투자증권센터 그 자료입니다. 보시면 실버라도 이게 이제 맨 밑에 있는 쪽에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실버라도. 이제 아까 보였던 픽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노란색 띄고 있는 게 GMCCL. 그 위에 있는 게 이코녹스입니다. 이 세 모델 합치면 2017년에 대략 한 110만 대 정도 팔았고요. 2020년에 이제 130만 대 가까이 판 차량이거든요. 네. 이 세 개만 합치면. 그러니까 되게 원래 잘 팔리던 내연기관 차들이 전기차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바뀌었을 때 네. 기존 원래 이거를 되게 이 차를 되게 선호하는 내연기관일 때 선호하는 사람들이 전기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24년에 미국 중심의 K 배터리가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딱 요 100만 대, 120만 대가 정말 좋은 케이스는 이렇게 완전 복제되듯이 그렇죠. 딱 예.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거네요. 아마 당장은 어렵더라도 좀 이제 좀 시일이 걸리게 되면 결국은 이제 내연기관차가 저 차들은 다 사라지고 그 차들이 다 전동화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걸로 이제 130만 대 팔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따지면 어마어마하겠죠. 네. 되게 좋은 것 예,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네. 그 다음에 이게 또 더 중요한 거는 대당 탑재 용량이 되게 큰 모델이라는 겁니다. 차들이 커요. 네, 많이 들어가겠네요. 예, 많이 들어가죠. 예, 여기 F 시리즈 램 실버라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픽업 3대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실버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차 한 대당 200kWh의 per hour에 이제 이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의 3배가 넘는 물량입니다. 네. 그러니까 차 한 대 팔면 배터리는 아이오닉 6 3개 파는 거하고 동일한 양을 파는 거예요. 그거를 70만 대가 파는 거거든요. 네.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럼 210만 대 파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올해 지금 현대차가 총 전기차 판매 대수가 한 60만 대 될 겁니다. 음. 그러니까 210만 대면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네요. 그, 3년 예, 판매량이요. 그 시장이 이제 생기는 거니까 와. 거기도 가는 배터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SUV, RAVW나 이런 SUV도 되게 차량들이 크거든요. 차량이 큰 거는 당연히 배터리도 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대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대당 탑재 용량도 되게 배터리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4년에 미국 시장 쪽으로 되게 기대를 사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5년에 빅뱅 폭발이 일어났는데 2차 전지 한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요 리포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25년에 퀀텀 점프가 기대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술이 네. 돼 있거든요.
저는 이제 빅뱅 폭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같은 맥락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24년, 25년 이게 생산 스케줄이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이상 없다. 예, 생산 스케줄이 와. 24년, 25년, 26년에 주로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24년에 조금 이제 신차 내놓고 처음에는 많이 못 만드니까 처음에는 뭐 10만 대, 20만 대 만들다가 25년 되면 40만 대, 50만 대, 26년은 100만 대, 150만 대 만드는 이런 스케줄로 잡혀 있고 그 스케줄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네. 이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대당 탑재량 증가로 배터리 수요는 더 가파르게 증가할 거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픽업 트럭하고 관련돼서 큰 차들이 지금 베스트셀링 큰 차들이 전기차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바뀌었어요. 22년 10월 달하고 지금 현재로 보더라도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거고요. 예. 지금 좀 막 전기차 수요가 둔화됐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예. 큰 차이가 없는 건가 보네. 그렇죠. 예. 아. 그 대한민국만 이제 현대차하고 현토부 그다음에 환경부가 개판차 갖고 올해 홀로 마이너스 30%를 기록하고 있고요. S&E에서 지금 오늘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올해 40%입니다. 성장률이. 네. 예. 40% 성장하는 거 뭐 있냐고요. 갖고 와 보세요. 없어요. 네. 반도체 올해 역성장이라고 HBM만 딱 떼놓고 봐도 HBM 노래 부르는 그 HBM만 떼놓고 봐도 40%씩 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 2차는 40%라고 전기차가 40%면 2차 전지는 50% 60%입니다. 70%입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성장이 둔화됐다고 얘기하니 이거 미친 것들이죠. 국민들 얼마나 돈을 쳐먹었으면 그따위 소리하고 다닙니까? 그러네요. 40% 엄청나네요. 예.